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산수화 1강에서 3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1강 산산수수, 2강 해루 산정, 3강 청량초하.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내 나름대로 그린 못난이 산수화 300점, 산산수수라는 책에 내놓은 것들을 화면에 올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산수화를 우선 마음에 그리도록 돕습니다. 조동일 산수화 1강 산산수수. 산산수수 구룡승천 계류청한 청산백수 산수생동 거봉장폭. 작품 셋을 내놓습니다. 1. 산산수수, 2. 구룡승천, 3. 계류청한입니다. 이들 작품을 하나씩 보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림을 차근차근 보기 바랍니다. 왼쪽 위에 잔글씨로 화제가 적혀 있습니다. 읽어보면 방표암 산산수수라고 했습니다. 방은 본뜻다는 말입니다. 표암은 강세황이라는 분의 호입니다. 강세황의 작품을 본떠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강세황은 조선 후기 산수화, 문인이 그린 문인산수화의 본보기를 보이는 분입니다. 문임으로 시문을 지어서 문집을 남기고 또 산수화를 그려서 작품을 남겼습니다. 문인이 그림을 그리는 그림을 문인화라 하고 문인화는 산수화를 그리는 게 관례입니다. 강세황이 문인 산수화의 모범을 보이는 분이므로 나도 강세황의 작품을 본뜬 이 그림을 앞에 내놓습니다. 산산수수란 것은 내가 내 그림에 붙인 화제입니다. 산산수수는 무슨 뜻인가요? 산수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마는 산자와 수자를 2번 썼습니다. 산과 물을 많이 그려 산수화입니다. 또 산수화를 이어받아 산산수수입니다. 산산수수란 말은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어느 선승이 자주 한 말인데 산은 산처럼 그리고 물은 물처럼 그린다는 뜻도 되고 산을 볼 때는 산은 산으로 보고 물을 볼 때는 물은 물을 봐야 되고 다른 잡념과 망상을 걷어버리고
사실 그대로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산산수수란 말은 산과 산, 또 물은 물, 산과 물, 물과 산이 생극인 관계다. 상생이기도 하고 상극이기도 한. 상생은 서로 도와서 무엇을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고, 상극은 서로 다투면서 싸우는 관계입니다. 상생이기도 하고 상극이기도 한 관계가 생극인 관계인데, 산과 물이 산수가 생극인 관계가 산산수수이기도 합니다. 산산수수는 이처럼 여러 가지 뜻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그 양상을 앞으로 그림에서 펼쳐 보일 것입니다. 이 산산수수란 작품은 지금부터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하는 것을 알리는 첫 번째 예고편입니다. 이 말로 화집의 이름을 삼아서 화집을 산산수수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차근차근 보기 바랍니다. 산산수수를 그렸으나 여기서는 물이 좀 가파르게 흘러갑니다. 폭포할 것은 없으나 물이 가파르게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물의 그 역동성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하의 몇 작품에서는 폭포를 그립니다. 고요한 산보다 세차게 흘러나오는 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산산수수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는 것은 내가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은 의욕이 넘치는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무게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뒤에 다시 이야기하고 반성할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작품을 차근차근 보아주기 바랍니다. 오른쪽 위에 화제가 있습니다. 방단은 구룡승천이라 했습니다. 방은 역시 본떠서 그렸다는 말입니다. 왜 옛사람의 그림을 본떠서 그리느냐? 옛사람에게 배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물려받아 내 나름대로 창조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그림은 화선지에 수국을 사용하고 전통적인 색채를 칠했으나 내 그림은 세앙화를 그리는 브란스체 종이에다가 이탈리 스위스제 과슈라고 하는 불투명 수채화를 그린 것입니다. 먹은 옛사람과 같이 그대로 씁니다. 세앙화의 재료를 가지고 옛사람의 선수화를 그리면서 그것을 내 나름대로 재창조했습니다. 방이란 것은 옛사람을 본떠서 그리되 그대로 그리지 않고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재창조하는 그림을 그린다는 뜻입니다. 방단원이라 했습니다. 단원은 바로 김홍도의 호입니다. 김홍도는 앞에서 말한 강세황에게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강세황은 문의면서 화가여서 시문도 남기고 그림도 남겨야 되는데 김홍도는 그 가운데 그림 쪽을 열심히 물려받아서 받은 좀 전문적인 화가입니다. 강세왕, 스승 강세왕에 비해서 훨씬 더 세련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깊이가 더 높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김홍도가 금강산 구룡면이라는 폭포를 보고 이 그림을 그린 것을 나는 금강산에 가보지 않고 이 그림을 김홍도의 그림을 보고 그렸습니다.
구룡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의 화제는 9명이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김홍도가 금강산 구룡련을 그린 작품을 본떠서 나는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김홍도가 그린 거하고 꼭 같이 그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그림으로 바꾸어 그렸습니다. 용은 하늘로 올라갔다는데 그 자취는 폭포가 되어서 밑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포가 밑으로 쏟아지는 것은 용이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에 증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폭포가 쏟아져서 그 밑이 마치 빗자루처럼 되어서 너 폭포를 그린다 하고 무슨 빗자루를 그렸냐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폭포가 마음을 씻어내는 빗자루이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무엇을 씻어내는가? 용은 위대하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훌륭함으로 찬양해야 된다. 이런 것을 나는 망상이라 생각하고 이런 망상을 이렇게 생각하는 망상을 씻어내고자 합니다. 이 폭포는 망상을 씻어내는 폭포고 우리가 시선을 아래로 가지게 하고 빗자루같이 생긴 것이 있어서 그 안에서 마음을 씻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나타내서 김홍도와는 다른 그림을 다른 방향에서 그렸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그렇게 보입니까? 세 번째 그림은 방단은 한계청류라고 했습니다. 방단우는 앞에서 같이 김홍도의 작품을 본떠서 이 그림을 그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김홍도의 그림이라도 앞에 거와 매우 다르고 그걸 보고 그린 내 그림 또한 매우 다릅니다. 산이 있고 폭포가 있지만은 산도 다르고 폭포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한계청류라는 화제를 붙였는데 개울물이 맑고 차다는 뜻입니다. 아까는 폭포가 마음을 씻어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마음을 씻어주는 작용을 하지 않고 물 자체가 맑고 찬 것을 느끼게 하고 우리 마음을 맑고 차게 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여기서는 폭포가 아닌 개울물이 대단한 위세를 자랑하지 않고 얌전하게 흐릅니다. 주위에 산, 나무하고 이 전체 화면을 보면은 흐르고 멈추고, 물은 흐르고, 나무는 멈춰져 있습니다. 높고 낮고, 산은 높고, 또 낮고, 물도 낮습니다. 산은 자세가 꼿꼿한 편이고, 나무나 물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산은 기본적인 색깔이 누른색이고, 나무나 물은 푸른색입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것들이 여기서는 상극의 투쟁을 보이지 않고 서로 잘 어울려서 서로 도와주에게는 상생을 이루는 아주 편안한 장면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고미한 이상을 고집하지 않으면 있는 것들이 모두 다정스러워 행복한 느낌을 줍니다. 앞에서는 9명의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 하고 폭포가 밑으로 쏟아져서 높은 거와 낮은 거, 이상과 현실, 실현과 성취 이것들이 긴장되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그런 긴장된 관계가 없어지고 아주 안온하고 편안한 앞에 것은 숭고한 느낌을 준다면 여기는 우아한 정서를 자아내는 글입니다.
김홍도의 작품에도 그런 양면선이 있고, 김홍도를 번뜩 그린 내 그림에도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앞에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어떤 삼각관계가 두드러진다면, 여기는 현실을 안온하게 바라보는 그런 상생의 조화, 이런 것이 두드러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더 마음에 드는가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인생도 양면이 있고 예술 세계도, 그림도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은 또한 서로 상극하면서 상생하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림을 떠나기 전에 좀 더 한번 자세히 구석구석 보기 바랍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앞에 그림이 가졌던 긴장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과연 그렇죠? 다시 세 점을 선보입니다. 4번은 청산백수고, 5번은 산수생동이고, 6번은 거봉장폭입니다. 모두 산에 폭포가 흐르는 것인데, 그 점에서 같고, 또 산과 수의 관계가 산의 모습끼리, 폭포의 모습끼리 또한 달라서 같으면서 다른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리면서 마음속에 생각했던 거,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이 이렇게 느꼈으면 하고 바라는 바를 말로 옮겨서 나타내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림을 거듭 음미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그림은 청산백수라고 했습니다. 푸른 산, 흰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로 화제를 삼았고, 라고 하면, 그렇게만 말하면 무엇을 그린지 알기 어렵습니다. 풀이해서 이해하기로 합니다. 산은 청산이고 물은 백수라고 하는 것이 산수와의 오랜 전통입니다. 여기서 왜 화제를 한자어로 쓰느냐 하는 데서 설명합니다. 화제를 우리말로 쓰면 푸른 산 흰물이라고 할 때는 단순한 사물을 말하는 것 같고, 어떤 정신적 깊이나 상징적 의미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청산이니 백수니 하는 한자와 더불어 오랜 문화가, 문명이 축적되어 있어서 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축적은 우리것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공통의, 동아시아 문명의 축적입니다. 청산백수라고 할 때 동아시아 문명의 오랜 축적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물려받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또한 우리 문화이므로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폐지한다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청산백수라는 한자어로 화제를 짓습니다. 또 청산백수라는 한자어로 화제를 지음으로써 이 그림을, 이 화집을 동아시아 사람 누구, 중국 사람의 일본 사람 또는 월남에서도 한자를 아는 사람에게는 아무 다른 설명 없이 그것대로 통합니다. 청산백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청산과 백수만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그 문명의 축적이 각기 그것대로 고결한 것이고, 고결한 것을 상징하고 있어서 서로 보완합니다. 청산은 백수를 필요로 하고 백수는 청산을 필요로 합니다.
산은 청색만 아니지만은 청색으로 산에 있는 색깔과 느낌을 요약하고 있고, 수는 꼭 백수가 아니지만 백수란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산과 수가 짝을 이루고 청과 백을 이 짝을 이루습니다. 그렇게 해서 눈에 보이는 대상만이 아닌 자연의 기본 원리, 이걸 그래서 산과 물이라고, 푸른 산, 흰물이라고 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대상만 의미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이 푸르기만 하지 않고 희지만 하니까 왜 그렇게 말했느냐 하고 항의를 받게 돼요. 눈에 보이는 대상만이 아닌 자연의 기본 원리, 자연의 기본 원리에 대한 우리의 오랜 이해, 또 천지 만물의 궁극적인 이치를 보여줍니다. 이 점에서 산수화는 풍경과 다릅니다. 풍경화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옮겨놓으려고 합니다. 자세히 옮겨놓느냐, 조금 생략하고 거칠게 올려내느냐는 차이가 있어도 눈에 보이는 사물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옮겨놓으려 하는 게 풍경화입니다. 그러나 산수화는 보이는 것을 옮겨놓지 않고 그 이면에 어떤 이치, 궁극적 이치를 탐구하고자 하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한성이나 특수성을 떠나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산수화입니다. 자, 이것은 눈에 보이는 모습을 그린 것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산수를 통해서 어떤 자연의 원리, 그 자연의 원리에 사람이 다가가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까지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은 것은 그 외면적인 모습에 매이지 않고 더 깊은 것을 보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의 모습을 사진 찍듯이 묘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묘사력을 자랑하지 않고 마음을 움직이는 필력으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5번째 그림은 산수 생동이라고 했습니다. 산수가 산과 물이 살아 움직인다고 한 이 그림은 산수화가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유럽의 풍경화와 동아시아 산수화는 앞에서도 구분해 말했지만 논의를 좀 더 전개한다면 소재나 기법, 무엇을 그리느냐,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그림 영역의 어떤 특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발상의 근저가, 사고의 어떤 바탕이 서로 다릅니다. 풍경화는 인간 중심주의 그림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그리고 길을 그리고 마을을 그리고 경작지를 그리고 거기 가까이 있는 산수를 그리는 점에서 소재가 인간 중심주의고 사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고정시켜 놓고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립니다. 그러나 산수화는 인간 중심주의를 부인하고 인간의 오만을 경계합니다. 사람이 사는 근처에 있는 집이며 길이며 그린 게 아니라 거기서도 멀리 벗어나 있는 저 멀리 있는 산수를 그립니다. 사람의 시각을 고정시켜 놓고 보이는 걸 그린 게 아니라 사람의 입이 공중에 멀리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저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것을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사생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재조립되고 재창조된 산을 그리고 물을 그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 중심주의의 헛된 욕망을 벗어던지고 산수 자연에 다가가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산수화를 그리는 의도고 산수화가 우리에게 주는 감흥이고 산수화의 의미입니다. 자, 이 그림을 봅시다. 이런 산, 이런 물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인간 중심주의, 사람의 오만과 욕망을 벗어던지게 합니다. 우리 정신을 정화하는 것이 산수화의 기능입니다. 이 장면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멀수록 더 좋고 사람이 어디서 올라가서 카메라를 찍은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 마음속에서 비추어 있는 것을 재구성해서 그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재구성했다는 흔적은 싹없애고 산수 자체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래도 세부를 사진 찍듯이 그리는 거 아닙니다. 상당히 생략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묘사력이 아닌 필력으로 그린 겁니다. 묘사력은 대상을 정확하게 옮기는 것이고 필력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육부는 방대산 거봉장포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산의 산수화를 본떠서 그린 그림이다. 산을 바라본다는 말, 대산을 호로 삼은 김동수 화백이라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분이고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분은 산수화를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오도록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대산 김동수의 산수를 본떠서 그렸지만 이 그림은 아주 다른 겁니다. 김동수의 산수화는 산수를 오늘날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친근감을 가지도록 하려고 산수의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시각에서 그리면서 산수도 우리 가까이 있어서 자주 찾아갈 수 있는 주로 등산객이 찾아갈 수 있는 범위의 산수를 그리면서 실제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고정시켜 놓고 사람이 서 있을 만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거나 스케치를 하도록 그리면서 물론 그리는 수법 자체는 전통적인 수법이지만 그 대상과 시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등산복 차림을 한 사람 며칠 등장시킵니다. 자, 상당히 친근감을 가지고 보아주기 바란다. 이런 배려입니다. 옛날 산수가 너무 고답적이고 멀기 때문에 호감을 가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내가 산수화를 가까이 갖다 놓았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아달라. 이런 뜻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산수화가 풍경화로 다가왔습니다. 세부적인 기법은 산수화지만 그림의 기본 개념이 거의 풍경화에 가까워졌습니다. 산수화를 풍경화처럼 그리는 것이 오늘날 산수화의 아주 통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한 산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산 김동수는 그렇게 하는 폐해를 가장 많이 보여준 사람이 아니고 덜 보여준 사람입니다. 아직도 전통적인 산수화의 모습을 많이 갖추고 있으면서
오늘날 사람에게 이해를 구하고 친근감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방편으로 풍경화에 다가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시도조차도 찬동하지 못합니다. 대산에 다른 산수화를 풍경화로 그리는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산수화를 지키면서 풍경화에 조심스럽게 다가간 대산 김동수 화백의 시도에도 찬동하지 않고 전통으로의 복귀를 시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복귀를 하지 않으면 산수화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이유가 없어진다. 그림은 그림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해를 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런 분들을 충격을 줘서 깨우쳐주는 것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루의 거봉장폭이라는 화제를 풀이하지 않았는데 그 말을 풀이하면 큰 봉우리 긴 폭포입니다. 대산 김동수 화백에는 이렇게 큰 봉우리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쉽게 올라가고 바라볼 수 있는 봉우리를 그렸습니다. 폭포를 그려도 이렇게 거폭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자그마한 친근감을 주는 폭포를 그렸습니다. 나는 큰 봉우리 긴 폭포를 그리고 여기 사람이 둘이 등장합니다만은 산이나 폭포에 사람이 아주 작습니다. 대산 김동수는 사람의 모습을 제법 또렷하게 이보다는 더 크게 그렸습니다.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나는 있는 둥 마는 둥 그렸습니다. 두 사람의 차림이 등산객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게 그렸습니다. 이 거산 장폭에 비해서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작다, 보잘것없다.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런 깨달음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축시키고 김 빠지게 하려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산이 크고 폭포가 웅대하다는 것을 알 때 사람의 마음에서는 웅대한 기상을 지니게 됩니다. 인간 중심주의, 자기가 잘났다고 할 때의 우리 생각은 참으로 왜소한 생각입니다. 잘났다는 생각은 왜소하고 내가 나를 낮추고 이런 산수가 크고 웅대하고 위대하다고 할 때 우리 마음에는 웅대한 기상을 가지게 됩니다. 옛사람이 가진 웅대한 기상을 오늘날 사람이 잃어버리고 그러한 웅대한 기상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 산수화를 그리는 의도고 산수화의 가치입니다. 대산 김동수 화백의 그림을 본뜬 것은 오늘날 산수화가 풍경화로 근접되는 추세를 마땅하지 않다고 여기고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방대산 거봉 장폭을 그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그림을 보면 우리가 웅대한 기상, 아까는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했는데 또는 마음을 비운다. 마음을 깨끗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은 사람이 세속적으로 가진 마음을 버리자는 말이고 깨끗해지고 비운 마음에 이 거대한 산과 폭포의 웅대한 기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천지 자연의 기를 받으면 사람이 씩씩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모든 사리 분별이 옳아지며 작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크게 보고 거대한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인류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기와 기를 받아서 기백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옛사람의 산수화를 본떠서 옛사람보다 또 어떤 점에서 더 크게 더 웅대하게 그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림이 나가는 추세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또
자주 말하게 될 겁니다. 산수화 4강에서 6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4강 산성 국향 5강 산류 불식 6강 생기 운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들으시는 조동일 문화대학의 네 번째 정규 강좌 조동일 교수님의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는 총 50강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을 누르고 강의를 수강하신 다음 논평을 써서 제출하시면 평가 등급이 기입된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수강 사실은 강의마다 댓글을 달아 표시하시면 됩니다. 논평을 제출할 주소는 마지막 50강 말미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의 강좌는 2개의 정규 강좌가 끝나고 현재 3번째 강좌인 문학사 탐색이 이 강좌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료된 첫 번째와 두 번째 정규 강좌 창조주권론 1 남불문화기행도 계속 열려 있으므로 언제든지 처음부터 새로 수강을 시작하실 수 있으십니다. 바로 이어서 5번째 정규 강좌 이슬람 문명의 이해, 문학을 중심으로도 시작되어 3개의 강좌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후 6번째 강좌로 창조주권론 2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는 정규 강좌 외에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강으로 우리 공연 예술의 대등 창작 원리 등 3개의 강좌가 올라 있습니다. 다음에는 문학에서 철학 읽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아래 설명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의 강의는 수강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강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이상 강의 진행과 낭독을 담당하는 이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